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 김충식 씨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예. 이분은 여러 수식어가 있습니다. 최은순의 남자, 26년 사업 파트너, 동거인, 내연남 등등등. 이 김충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. 최근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고 여기에 김충식 씨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주거지와 그 양평에 있던 창고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창고에서 나왔다는 그 다이어리 있지 않습니까? 메모 일부가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고 열린공간TV가 취재를 했었고 여러 매체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 다이어리라고 해요. 예. 여기 보면은 뭐 양평 현장 1월 19일 김선교 군수 동생 오찬 2월 25일 이때 이 김선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의 동생이 당시에는 양평군 6급 뭐 팀장급 공무원이었다 그래요. 이런 메모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 재밌더라고요. 중앙일보 보도인데 2013년 3월 압력 윤석열 압력 행사했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. 그 다음 달에 윤석열 검사가 여주지청장에 또 부임을 하게 됩니다. 이 여주지청장은 그 양평을 관할하는 지청이 되는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이 메모, 다이어리에 있는 글자 이런 것들 보다 보면 모르겠어요. 제가 억지로 맞추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지 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분은 이뿐만 아니라 그 도예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그 정재계 인사들이랑 또 사진 찍은 것도 있는 걸 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걸로 보입니다. 정권 초에 그 접시 같은 거 말하는 거죠. 네. 정권 초에 이제 그 사업하시는 사람들이나 정권에 선을 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. 예.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가 제일 유력한가를 막 굉장히 이제 촉을 세우면서 찾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충식 씨였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. 예전에도. 예.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버지잖아요. 그 양아버지라고 해야 되나? 그 어머니와 이제 그 동거니까 네. 어쨌든 이제 아버지 같이 아저씨 아니에요? 아저씨? 법률적으로는 남이기 때문에 네, 아저씨 같은데. 하여튼 가족처럼 호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. 하여튼 그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이고 그만큼 또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접근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제 뭐 메모 이런 것들은 좀 예전 얘기잖아요. 예. 근데 그 아마도 정권 초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분이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수사에서 뭐 밝혀질 수 있겠지만 나름 이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그렇죠. 뭐 정치권 일각에 줄대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기업들 관련해서도 뭐 줄대는 내용 그리고 뭐 이분 뭐 명함이나 이런 거 직책 보니까 뭐 몇십 가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대단히 그냥 인맥이 엄청난 것 같긴 해요.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도자기 접시 그걸 주고받았던 사람들 보니까 전직 국무총리들도 여러 사람 있고 뭐 의원들 전현직 그렇죠. 의원들도 여러 사람 있고 그런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취재진들이 접근할 때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팔순 노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 하나하나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들은 좀 심상치가 않다.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김충식 씨가 건진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.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사실상 공분을 일으키기도 좀 어렵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예. 왜냐하면 건진이나 뭐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씨도 그렇고 사실 화를 좀 돋구는 변명을 해갖고 조금 더 수사에 동력을 만들어줬었는데 예. 김충식 씨처럼 자신을 숨기려고 하면서 최소한 나온 것들만 인정하고 가거나 아니면 그거를 최대한 묵비하려는 행동을 하는 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비선실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무슨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마지막 최종 빌런은 카이저 소재 숨어 있는 사람. 뭐 시커먼 데서 얼굴도 잘 안 나오잖아요.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최은순의 남자 이랬었는데 지금 점점 역할이 역전되는 것 같아요. 김충식의 여자가 최은순이 아니었을까?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 김충식이라는 인물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. 그 김건희 특검의 여러 내용들 중에 김건희 씨 주변으로 펼쳐져 있는 내용들, 특히 경기도 양평 일대를 사실 이 일가가 뭐 엄청난 이권들을 많이 챙겨갔던 지역으로 보이지 않습니까? 김건희 씨 부친의 고향이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 최은순 씨가 2022년에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, 이게 용역이 착수하는 날. 그러니까 당일날 보고받았다. 이런 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땅에 대한 정보들을
열람했던 정황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. 그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저기가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 땅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가서 들여다봤다는 거 아니겠어요? 이 특검팀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최은순 씨가 운영하던 그 요양원 내에 있는 컴퓨터 안에서 그러니까 최은순 씨 소유의 병산리 토지대장 등을 검색했던 기록들이 포착이 됐다. 야 이걸 하루에 한 20곳을 내가 내 땅 여기 있는데 일로 지나가나 절로 지나가나 이런 걸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. 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죠. 매우 의심스럽죠. 김건희 씨가 엄마를 닮아서 좀 꼼꼼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객관적 증거가 나온 상황이라면 이걸 타고 들어가서 이제 수사의 단초가 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. 이건 나중에 재판 때도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증거가 있다는 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타고 이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이제 진술을 받고 하다 보면은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길이 좀 그래서 열려간다. 이게 타고 가다 보면 원희룡 장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아니 원희룡은 하수인이죠. 그러니까 네. 그 위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. 아니 저는 그거는 뭐 특검에서 이미 원희룡에 대해서도 참고인인가 피의자 자격을 한번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 바가 있고 양평도로와 관련해서는 당시 초반에 이 고속도로 변경 사안이 있었을 때 예. 저도 세게 취재를 했었는데 당시 양평 사람들이 너무 다 잘 알아요. 그때 그러니까 그 양평 군 의원들 또는 군수 이런 사람들이 여주지청장 시절부터 그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위가 여주지청장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주 사람들이 다 알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특히 지청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주에 뭐가 없나 봐요. 그래서 양평에 와서 밥을 먹거나 뭐 이런 일이 많았나 봐요. 그러면 벌써 최은순이 뜬다 이러면 동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. 예,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선교 의원 그때 군수였어요. 군수. 예.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이제 군수 시절에 실무자를 담당했던 뭐 국장이 있습니다. 국장이라는 예. 사람. 예.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양평 군청의 공무원들을 최은순 씨가 자기 사위가 여주지청장일 때 이 고속도로나 그 공흥지구 개발이나 이런 것에 무슨 사설 심부름꾼 부리듯이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이 좀 세긴 한데 그렇게까지 보일 정도로 함부로 대한 대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이런 거죠. 웬만한 그 사기꾼들이 한 건, 두 건, 한탕 크게 친다 하더라도 단건인데 이 집은 세상에 성실하게 사셨죠. 예?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맞아요.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를 이 업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.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보자면 김건희 씨 그리고 김건희 씨의 엄마 최은순 씨 그리고 김건희 씨의 오빠 그러니까 그 ESIND인가요? 그 은순 IND 그렇죠. 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였고 그게 공공지구 개발의 어떤 내용들이잖아요.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고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이게 구부러지기 전에 용역을 착수하던 타이밍에 이미 내 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미리 봤다라는 것은 뭐 이게 너무나 강한 의심이 가능한 것인데 이때 당시 말씀하신 지청장은 사위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군수는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은 국민의힘의 의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서 일했던 실무를 받던 사람들도 양평 군 내에서 다 승진하고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산단 그렇죠. 말이죠. 그리고 이게 여주지청 당시 관할지청장이 뭐 얼마나 힘이 세길래 관할지청장 때문에 다 그랬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주지청이 지청 단위에서는 서울에 제일 가까운 지청 중 그렇죠. 하나라서 예. 되게 그 직업 검사장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가장 최고의 꽃보직으로 볼립니다. 그래서 예, 이제 여주지청장은 그 여주지청만으로 볼 게 아니라 다음 스텝을 밟을 때 좋은 검사장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디딤발로서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아마 고려해서 이제 위세를 떨칠 수 있었을지 근데 그거는 중앙 권력 레벨에서 보는 거긴 한데 이 양평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여주지청장이 엄청 센 자리인 거예요. 그 전설 두 번째죠. 네, 그렇죠. 기소냐 기소가 불기소냐 이걸 결정을 검장인 거죠, 뭐. 그렇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렇고 그리고 이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토부 그다음에 이제 그 국토부 안에서 벌어졌던 이 기괴한 일들은
다 설명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많아요. 네. 예, 그리고 다 떠나서 예타가 정말 그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기도 그러니까요. 어려울 정도로 예. 어려운 게 바로 예타인데 그 예타를 통과한 것을 무의로 만들고 종점을 변경한 그렇죠.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. 그러니까 상정 자체가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. 그래놓고 그 수많은 좀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가운데 느닷없이 원희룡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국회에서 백지화하겠다. 전면 백지화 이 선언을 해가지고 또 한 번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렇죠. 건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국토부에 연루된 인원들 그리고 원희룡 장관 뭐 김성교 의원 등에 대해서는 이건 다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특정 일가가 그 국가를 거대한 자신들의 그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렇죠. 예. 그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그 병산면 그 토지대장 병산리 토지대장 검색했던 게 2022년 그렇죠. 5월이라고 하면 이제 취임할 때잖아요.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장모가 지금 자기 그 고속도로 그 뭐 종점 바뀌는 거 요걸 사용해서 그 개인적 이익을 얻겠다고 정말 꼼꼼하게 이런 거 검색하고 결과적으로는 뭐 종점까지 바꾸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태까지 뭐 나온 수많은 의혹들의 뭐 공통점이긴 하지만 이건 뭐 그냥 짜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대하게 이게 되게 판 크게 사실 그 계속 국가 상대 사실 사기를 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요.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정하기 어려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가 보면 또 꼼꼼해요. 이게 뭐 인터체인지를 어디로 하면 내 땅이 어디로 지나가고 그 옆에 만약에 휴게소를 만들 땅은 여기도 내 땅이어야 되고 뭐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.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적인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지금까지 예. 우리한테 약간 있었던 신호와 막 검찰은 뭔가 수사를 잘하고 공정할 것이다.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이런 걸 막아낼 것이다.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다라는 거를 정말 김건희, 최은순 일가가 하나씩 하나씩 다 깨부숴줬죠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누가 대통령이 됐어. 그러면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내가 하나라도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. 이게 아니라 예. 됐어? 자 오늘부터 해먹자. 큰 판 한번 들어가 본다. 이렇게 딱 그 영화에 보면 나오는 사기꾼들이 판 짜는 것처럼 판을 짠 거 아닙니까? 선습 짠 그러니까 거죠.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부터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랬거든요. 대통령 바뀌었다고 나라 안 망한다. 대통령 바뀌어도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이제 김건희, 그렇죠. 윤석열, 최은순을 보면서 그 시스템이 한 얼마나 방에 무너지는 얼마나 거죠. 그 취약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죠. 사실 문제됐던 거는 공무원 그리고 이거를 그 감찰했다는 감사원, 뭐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약간 신화처럼 믿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았던 모든 시스템이 이 일가를 통해서 정말 처약했다는 게 다 드러난 거죠. 예. 그러니까 저는 소위 김건희 사태, 윤석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뭐라고 해야 돼? 허약하다는 표현은 좀 부적합한 것 같고 이 난잡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난잡한 이 무슨 표현을 권력, 선택하실까 했었는데 권력 그 엘리트 집단의 이 굴종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? 하나도 공적 의식이 없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을 얻거나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말도 안 되지만 명품백 다 덮어. 도이치 주가 조작 덮어. 예? 그 다음에 감사원은 그 문제가 문제 제기되지 않도록 덮어.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.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있었던 거예요. 돌아가신 국장님 한 분이 예. 계시는 거고 나머지 소위 공직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 심우정, 박성재, 김주현 판사. 제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이상민입니다. 이태원 판사. 참사로 색대 같은 192명이 돌아가셨는데도 끝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똑바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인간이에요. 퇴임식 날 모든 순간이 행복했었다고 했던 사람입니다. 지금 뭐 여러 표현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지만 제가 예전에 그 친일에 부역했던 사람들 해방 정국 이후에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서 뭔가 스리슬쩍 대부분의 기득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.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돌아오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권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사정기관 수사기관으로 쓱쓱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뭐 중앙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사회 유지들은 다 그들이 유지해버려요. 그 사람들의 태도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전 저열하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건 뭐냐면 나중에 당당해지지도 못합니다. 그러면서 계속 숨겨야 될 것들밖에 없으니까 숨기려고 왜 거짓말이 거짓말을 또 낳는다고
계속해서 그 상황들을 이어가요. 그게 몇십 년간 감춰져 오다가 하나둘씩 튀어나올 때 우리가 느껴야 될 모멸감 같은 게 또 있더란 말이죠.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 3년을 돌아보면서 계속 그 시간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